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성입니다. 오늘은 액션2에 대한 단점 딱 한 가지를 언급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단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단점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DJI가 손봐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오류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이제 구독을 하시고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제품을 사면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실사용,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얻어진 값들,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을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액션2에 대한 단점들을 좀 취합을 해서 모아서 이제 메모도 하고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영상 하나에 취합을 시켜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가 분량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단독적으로 빼서 다른 단점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오늘 주제는 플리커 현상입니다. 자, 플리커 현상은 어떤 카메라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프로 히어로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이전에 모델인 오즈모 액션도 있고 DJI 포켓2도 있고 오즈모 포켓2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은 오늘 주제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플리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플리커를 알아야지 오늘 주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플리커 현상이 어떤 거냐면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위적인 조명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처럼 자연적인 조명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명, 형광등 같은 그런 조명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 안에 가로로 불투명한 검정색 띠가 생겨요. 스트라이프가 생겨서 영상을 다 망쳐버리죠. 열심히 찍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가로줄이 가 있더라. 뭐 이런 건데 요걸 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거랑 비슷해요. 이건 형광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줄일 이렇게 살짝 무빙만 해도 가로줄일 나오는 요런 현상을 말합니다. 요럼 이제 영상 망치게 되는 거겠죠. 저런 플리커 현상은 실내 공간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자주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안 시켜놓으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는 건데 국가마다 조금 이 규격이 달라요. 규격이 다르고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우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강 얼머부리면 유럽 쪽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50Hz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60Hz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액션2의 메뉴를 열어서 설정으로 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메뉴들이 보이죠? 요 중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깜빡이 방지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60Hz로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체크를 해두면 플리커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방금 보신 대로 DJI 액션2의 깜빡임 방지, 그러니까 플리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을 했어요. 국내는 60Hz니까 60Hz로 저는 고정을 했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고 나서 보면은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동은 못 믿겠어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50Hz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걸 바로 감지를 해갖고 딜레이 없이 반영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또 뭐 감지하느라고 딜레이가 걸려버리면 초반에 찍은 영상의 구간이 플리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국내에서 뭐 대부분 쓰니까 60Hz로 맞춰놨어요. 지금 코시국이라서 해외에 나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60Hz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플리커 현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액션2의 상태는 자동 모드에서 호라이즌 스테디를 켜놨습니다. 수평 조절 기능이죠. 이걸 켜놓고 여기는 제 아지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겠죠? 자, 촬영을 시작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보면 화면에 보이십니까? 가로의 스트라이프, 가로로 된 스트라이프가 보이죠? 검은색 띠가. 이거는 이제 무빙하면서 찍으면 이게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이걸로 영상을 찍은 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방금 봤던 걸 영상으로 찍은 파일이죠. 네, 가로 세로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에 가로 줄이 생겨요. 그죠? 요 정도면 이제 문제죠. 제가 저런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게 액션2를 사온 그날이에요.
이제 출시한 그날에 이제 만져보고 신나서 만져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러다가 알게 된 건데, 요걸 해결해 보려고 며칠 동안 이제 실험을 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해결책도 아니고 조금 우회할 방법만 찾아냈을 뿐이지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고, 대신에 어떤 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에 많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양한 모드에서. 네, 일단은 해상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해상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수동이냐, 자동이냐, 또는 손떨림 방지 같은 안정화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 뭐 요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수평 안정화 기능 말고, 락스테디, 그러니까 흔들림 방지, 요걸 켜놓은 상태에서 자동 모드입니다. 해상도는 무시하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보이죠? 화면에 검은색 줄들이 보여요. 문제는 이거 여기서만 보이면 괜찮은데 실제 파일에도 저게 들어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설정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아예 꺼봅니다. 안정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또 안 나와요. 보다시피.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안정화 기능 때문이라는 건데, 자, 이번엔 테스트의 다양성을 위해서 ISO 값을 좀 만져볼 겁니다. 이게 뭐 락스테디든 호라이즌 스테디든 똑같으니까 임의적으로 하나 켜놓을게요. 어차피 똑같은 반응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해상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로 보면 노출이 있죠. 요건 이제 건드릴 거예요. 노출도 이제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자동으로 일단 맞춰놓고요. 3200으로 되어 있는 걸 최대치로 올리면 6400이거든요. 요러면 화면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지없이 또 나타나는 게 보이죠. 검은 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빙을 하면 이게 무조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반대로 좀 낮춰봅시다. 네, 최대치가 200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반영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엔지니어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 범위를 알기 위해서 일단 800까지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자동 모드에서 800까지 ISO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도 화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1600까지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자, 1600으로 올렸죠? 보이네요. 네, 1600에서는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제 환경에서, 제 아지트의 환경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있는 불은, 조명은 LED 조명입니다. 요즘 카메라들 보면은 상당히 다루기가 쉽게 나와 있어요. 칼못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좀 잘 안다 해도 이런 제품 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좀 액티비티한 그런 험한 환경에서도 좀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선호하는 분도 있고, 또는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좀 편리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동을 쓰지만 대부분은 자동 모드에 놓고 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손떨림 방지라든지 아까 보셨던 수평 조절 기능 이런 걸 켜놓고 쓰는데, 그걸 켜고 쓰면은 실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명들이 많은 경우에는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걸 만약 단점으로 딱 이제 박제를 시켜버리면 치명적이다 할 수 있죠. 치명적이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수동은 어떨까? 수동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동에서는 뭐 문제가 발생을 했었으니까 이제 수동으로 놨습니다. 수동 놓고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 예, 그리고 이렇게 6400에 ISO 값을 설정한 다음에 볼게요. 수동에서는 또 요게 안 나와요. 그죠? 수동에서는 요게 안 나옵니다. 제일 높은 값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안 나왔는데, 이걸 촬영해서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안 나오네요. 그죠? 영상을 보면은 저조도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무시하시고, 네,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DJI 액션 2로 찍은 영상, 그 중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광량, 자연광이 풍부한 때 찍은 영상들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구입 안 하신 분들도 유튜브에 영상이 넘쳐나니까 그 부분은 대강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구입한 사람도 테스트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 아니까 그 얘기는 일부러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도심지에서 보시면요, 온통 다 인위적인 조명이잖아요. 전구, 뭐 형광등, LED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찍으면 이런 플리커가 생긴다? 이건 상당히 치명적이죠. 아까 보셨죠? 60Hz로 제가 깜빡임 방지를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제 거만 그런 거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는 좀 번거로워지겠지만 AS를 보내든지 뭐 거기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새 제품으로 이제 받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이 좀 생기는 것 뿐이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 나름대로 초반에 이걸 발견하고 조금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저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부각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당장 뭐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데 방해가 될 텐데, 어쩌면 실사용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아직까지는 영상을 찍지 않았든지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서 전 좀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단점으로 치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DJI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는 뭐 하드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런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인 게 언제 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발견을 하고 지금 시점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꽤 많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줄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발빠르게 대처를 안 해주면은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경쟁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고프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비자가 자기 원하는 거 사는 거야 자기 마음인데, 업체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걸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런 문제를 안고 이걸 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지금 시점이 11월 초입니다. 11월 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안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서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 건 안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언젠지 11월 초입니다. 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실내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